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이런 녀석을 잡았다네요. 메기가 이 정도면 진짜 어마무시한 사이즈죠. 참고로 메기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길이 크기 상관없이 다 먹습니다. 거의 모든 육식 어종이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입 크기는 그냥 겉으로 보는 거랑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저 메기 정도 사이즈라면, 저 메기를 잡은 사람 정도 크기라면 위험한 낚시였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달도둑님께서 보내주신 친구와 밤낚시 중 경험한 기묘한 사연입니다. 달도둑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달도둑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2017년 8월 여름, 경북 청송 안덕면이라는 곳에 있는 만안소류지라는 곳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달도둑님은 예전엔 밤낚시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낚시 그 자체를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2017년 8월 여름밤 그 경험을 한 이후로는 낚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엔 친구랑 같이 장사를 했는데, 쉬는 날이 월요일 점심부터 화요일까지라서 낚시를 갈 수 있는 건 월요일 밤뿐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도 낚시를 좋아해서 같이 밤낚시를 다녔었는데, 2017년 8월 그날 밤에도 둘은 같이 만안소류지로 밤낚시를 갔었고요. 둘은 만안소류지에서 낚시하는 게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는데요. 거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작은 소류지고, 제 방이 있는 한쪽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금은 불편한 곳이기도 한데, 가끔 월척이 나오는 재미에 그전에도 적잖게 갔었다나 봐요. 둘은 도착해서 제 방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은 진짜 낚시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그날이 낚시 시작하고 제일 많이 물고기를 잡은 날이라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낚시를 한 날인 거죠. 그렇게 계속 물고기들이 올라오니까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잡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 원래 1시 정도까지만 하다가 집으로 갈 생각이었다는데, 이게 또 너무 잘 나오니까 집에 가기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1시 넘어서 또 계속 낚시를 했는데, 1시 넘어서 2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잘 들어오던 입질이 뚝 끊기더래요. 그러다가 3시쯤 됐을 때였는데, 그때쯤 말뚝처럼 가만히 있던 달도둑님 찌가 움직였답니다. 까딱까딱 하다가 쭉 올라오는 찌올림. 그건 찌올림만 봐도 분명 월척이 틀림없었다는데, 오랜만에 월척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막 들뜨고 그러는 거죠. 걸린 물고기는 역시나 묵직한 게 대물이었고, 달도둑님은 그 낚싯대와 낚싯줄 사이에 둔 녀석과 힘겨루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어렴풋하게. 그 들리는 목소리는, 그건 친구의 목소리였다고 해요. 야, 너 왜 그래? 정신을 차려보니 달도둑님은 물속에 있고, 친구는 그런 달도둑님을 뒤에서 안듯이 잡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물 깊이는 가슴 가까이 됐다고 하고요. 달도둑님은 그때 그 입질이 들어온 찌를 보고 낚싯대를 챈 뒤에, 그 뒤에 상황이 진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달도둑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낚싯대를 들더니 낚싯대를 후후 막 휘저으면서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그냥 실실 웃으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친구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달도둑님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요,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란 둘이 돌아서서 물속에서 나오려는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진짜 힘을 다해서 주변에 풀이며 나무며 그냥 손에 닥치는 대로 잡고, 서로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러가면서 뭐 잡아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나왔다는데요. 얘기는 이래요. 물속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은 많이 미끄럽고, 또 전용 슈즈가 아니면 더 미끄럽고요. 그런데 어둡고 앞도 안 보이고 또 물속이니까 어때요? 겁나고 황급히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그래서 둘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급하게 나오는데 거의 물에서 다 나왔을 때쯤, 그러니까 수심이 무릎 살짝 위 정도 되었을 때쯤, 그때쯤 달도둑님 발목에 수초가 감겼는지 발목에 뭔가 감긴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달도둑님은 친구에게 이제 발이 수초에 감긴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앞서가던 친구가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래를 쳐다보더래요. 왜냐면 그때 그 친구도 달도둑님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도둑님도 아래를 쳐다봤는데 검은 수초 비슷한 느낌? 파래 아시죠? 파래. 그 파래 비슷한 게 두 사람 다리 주변에 넓게 퍼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때 동시에 물비린내가 엄청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은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진짜 서로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면서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나오려는데 이게 또 맘처럼 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입으로는 그물 막 먹어가면서 이제 바닥에 풀이며 돌이며 진짜 닥치는 대로 막 자꾸 당겨서 나오려는데도 이게 진짜 땅이 바로 앞인데도 평소 같으면 금방 나올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나온 뒤에 뛰어서 제 방 위로 올라갔다는데요. 겁도 나고 하지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 방 위에서 물이 있는 쪽을 살펴봤다는데 거긴 그냥 시커먼 물과 어둠뿐 뭐 눈에 이상하게 보일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제야 서로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데 둘은 손도 다 까져 있고 신발도 없고 특히 발목은 수초가 감았다고 보기엔 좀 과할 정도로 피가 맺힐 정도로 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 좀 돌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둘은 손 꼭 잡고 이제 제 방 아래로 내려가서 그 챙겨 와야겠죠. 남은 낚싯대랑 의자랑 가방을 챙겨서 올라왔다는데 그거 정리하면서도 서로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진짜 계속 엄청 오싹하고 무섭더라는 거죠. 그때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이후로 낚시 장비 이제 중고로 다 정리하고 낚시는 아예 접었다고 하고요. 강이나 저수지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빛도 없고 달도 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저수지나 강가, 거기서 혼자 낚시하는 기분 짜릿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런 곳은 실제로 범죄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되도록 혼자 그런 곳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괴담들 자체가 모두 그런 얘기죠. 저는 직접 경험도 했었지만 이렇게 사연 제보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도 그게 접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무뎌지거나 적응이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낚시육 블로거 서하님께서 보내주신 친오빠와 밤낚시 중 경험한 기묘한 사연입니다. 서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서하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님이랑 오빠는 둘 다 베스 루어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낚시는 서하님이 먼저 시작해서 오빠를 알려준 경우인데 오빠는 그 뒤로 낚시에 푹 빠져서 낚시를 못 가는 겨울에는 동네 공터에 가서 캐스팅 연습을 할 정도로 정말 루어 낚시를 좋아했다는데요. 이렇게 루어 낚시를 좋아하는 남매가 사이좋게 그 위험했고 공포감 충만했던 그런 경험을 한 곳은 충남 땡땡 지역에 있는 수로. 그 수로는 베스 낚시를 즐기는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나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면 늘 적어도 한두 명은 꼭 낚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로는 저도 알고 있는 수로였고요. 베스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그 수로 말하면 어디 거기 하실 거예요. 서하님이랑 오빠는 동네에서 작은 제과점을 하기 때문에 정기 휴일이 아니면 그 영업이 끝난 뒤
그때 가게 문을 닫은 뒤에 그 이후에만 낚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닌 평소에는 밤낚시만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는 가지 못하고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 그 안에 있는 저수지나 작은 수로 같은 그런 곳으로 낚시를 다녔었고요. 그 경험을 한 그날도 집에서 30분 정도 가량 떨어진 그 수로, 지역에서도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그 수로,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수로, 그 수로로 오빠랑 밤낚시를 간 거죠. 거긴 오빠가 낚시를 배운 뒤에 처음 물고기를 잡은 곳이기도 하고, 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도 그 낚시를 하는 곳이 석축으로 된 곳이라 낚시하기도 편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곳이 처음 간 곳처럼 낯설고 어색하다는 거? 굉장히 좀 딴 때랑 다르게 좀 불안한 그런 기분까지 들었다고 해요. 거기는 정해진 주차장은 없었지만 차를 그렇게 세우고 그 차를 세운 데서 조금 들어가면 쭉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든 석축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은 그냥 자연 그대로라서 경치도 좋다고 해요. 뭐 산이나 강처럼 힐링이 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나름 밤에 보면 운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시는 석축이 있는 그 한쪽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었고요. 서한님은 오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석축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서한님 눈에 멀찌감치 석축 아래쪽 그 물가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 모습 보고 그냥 누가 와서 낚시하나 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날은 어찌 밤하늘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뭐 이렇게 어둡냐 하면서 이제 밤하늘 보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 자리를 보니까 아까 그 보였던 실루엣이 사라지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빠는 가끔 그럴 때 있다면서, 그리고 서한님한테 그렇게 겁이 많아서 밤낚시 하겠냐면서 웃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 말에 그땐 서한님도 뭐 그런가 하고 말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둘은 이제 생각했던 포인트에 도착해서 낚시를 시작하는데, 자리를 잡고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낚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되더래요. 그 물고기들이 그냥 줄 서서 나오는 기분이었다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던 그렇게 잘 나오던 물고기들이 어느 한순간 입질이 툭 끊기고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서한님은 물고기들이 이제 깊은 곳으로 갔나 싶어서 욕심을 좀 더 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던져볼 생각에 그 무릎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물속에 있던 무언가가 서한님 다리를 잡고 당기듯이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서한님은 넘어져서 그 앞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물속으로 빠졌다는데, 그 앞은 경사가 있고 수심도 꽤 깊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뭔가가 서한님 발목을 잡고 계속 당기는 그 느낌이 계속 났다는데, 그런 압박감은 낚시정화를 신은 그 서한님 발등부터 종아리까지 느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오빠가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서 물에 빠진 서한님 손을 잡고 바로 끌어당겼는데, 그리고 서한님은 이제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와서 놀란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막 울음이 터졌다는데요. 그런데 오빠는 그런 서한님 팔을 잡고 괜찮다는 말도 없이 서한님 팔을 잡고 석축 위에 있는 길로 올라가더래요. 뭔가 쫓기듯 급하게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한님 팔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서한님 팔을 꽉 쥐고 걸어가는데, 오빠가 잡은 팔이 아플 정도로 진짜 너무 세게 꽉 잡아서 오빠한테 아프다고 말을 하려다가 서한님 눈에 그 오빠 모습이 들어왔다는데요. 처음엔 서한님도 당황하고 그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빠 손에 오빠 낚시 장비가 없더래요. 서한님 장비는 서한님이 물에 빠지면서 놓쳐서 물속에 빠뜨렸지만, 오빠 장비는 오빠가 서한님 꺼낸다고 옆에 두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서한님이 오빠 왜 그러냐고, 낚싯대랑 안 가져갔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그래도 오빠는 서한님을 꽉 잡은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걷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차한 차까지 와서는 빠르게 차문 열고 빠르게 서한님 태우고 빠르게 거기서 나왔다는데요.
그때 서한님은 어두워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던 장화 모습이 들어왔는데 진짜 그 장화는 처참하게 찢어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장화가, 그 낚시 장화가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인데, 그렇게 잘 찢어지지 않는 낚시 장화 원단하고 그 고무를 이어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에 긁힌 듯이 긁히고 찢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목 부분이 심하게 시큰거려 왔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말없이 조용히 운전을 하던 오빠는 조용히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고, 그리고 빠르게 차 안을 둘러보더니 서한님께 말하더래요. 있더라, 네가 말한 거. 서한님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한번 주변을 빠르게 살피듯 이렇게 보고 살짝 흥분되고 긴장한 톤으로 말을 했다는데요. 서한님 꺼낼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힘 받으려고 돌틈에 발 집어넣고 버티면서 당기는데, 그렇게 당겨도 그 물에 있는 서한님이 꿈쩍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서한님 다리 쪽에 그 수면에 가깝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듯한 검은 사람 형상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발은 더 깊숙이 돌에 끼우듯이 바꾸는 고개 돌리고 이 악물고 진짜 죽어라 있는 힘을 다해서 서한님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서한님 오빠가 약골이 아닌 체격인데 학창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다부진 체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도 서한님이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서한님은 그런 오빠 말을 듣고 나서 오빠 말이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오빠가 평소에 장난도 좋아하고 좀 바보스럽긴 했지만, 그리고 비록 그때 그 장비가 비싼 장비는 아니지만 그 장난하려고 낚싯대랑 릴을 놓고 올 정도로 그런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빠는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한 뒤에도 그 긴장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펴보다가 서한님을 데리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그 딸려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온전히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돌틈에 집어넣었다던 오빠의 발, 그 발이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가 있는 힘을 다해 잡고 당긴 그 서한님 손목, 그 손목하고 팔, 그리고 서한님이 빠졌을 때 그 물속에서 무언가 그 서한님 발목을 자꾸 당긴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쪽 발목도 온전치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둘은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매의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본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물으셨다는데,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어머님께서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둘이 낚시 갔을 때 잠깐 잠이 드셨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둘이 어렸을 때 모습으로 나와서 놀더래요. 그것도 그 꿈속에서 둘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꿈속에서 서한님이 물에 빠졌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놀라서 일어나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그 꿈이 좀 이상하니까 잠에서 일어나셔서 전화를 할 거도 했지만 뭐 오빠랑 같이 갔고, 그리고 오히려 물가라 전화하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더 생길까봐 전화를 하려다 관뒀다는 말을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시간대가 서한님이 물에 빠진 그 비슷한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로 한동안 오빠와 서한님은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겁도 나고 해서 한동안 밤낚시를 갈 수 없었다고 하고요. 지금요? 지금은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데요. 대신 물속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서한님이 이유 없이 넘어져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도 우연이고 그냥 당황해서 느낀 기분이라고 쳐도, 그리고 서한님이 본 물가에 그 혼자 서 있던 그 검은 실루엣도, 그리고 오빠가 봤다는 물속에서 쳐다보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실루엣, 그것도 그냥 착시였다고 쳐도, 물속 뻘에 힘없이 박힌 그런 수초에 발이 감겼다고 낚시장화가 찢어지고 떨어지고, 슬리퍼도 아닌 낚시장화를 신었던 발목과 다리에 멍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이루고 싶거나 노력보다 결과가 좋기를 바랄 때 어떤 알 수 없는 대상에게 막연하게 빌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마파유부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마파유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파유부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저처럼 밤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랑 다른 점은 아내께서도 낚시를 좋아하셔서 혼자 밤낚시를 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절대 아내께서 제보자님을 의심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정말 낚시를 그것도 밤낚시와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두 분이 낚시를 함께 가서 경험한 사연입니다. 제보자님 부부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밤낚시를 가시는데 붕어낚시 외에는 할 줄 아는 낚시가 없어서 늘 붕어낚시만 한다고 해요. 장소는 거의 가리지 않는데 일반 노지보다는 아내와 함께 가니까 그 화장실 등 여러 이유로 관리형 저수지나 수상 방갈로 낚시터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해서 평일에 쉬시기 때문에 평일에 가시는데 주말보다 비용 면에서도 살짝 득을 보신다고 해요. 사연이 있던 날은 5년 전 여름이었다고 하세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세한 장소는 혹시라도 낚시터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제보자님 부부 외에도 지인 부부와 함께 동출을 했었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지인분도 같은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평소에도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렇게 간 곳은 관리형 낚시터였는데 지인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간 곳이라고 합니다. 수상 방갈로 낚시터였고 4인실 치고 크기는 살짝 작은 감이 있었지만 성인 넷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었고 화장실과 내부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정말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곳이었다고 해요. 수상 방갈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배도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만족으로 가득한 낚시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심쯤에 방갈로에 들어간 일행분들은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바로 낚시를 시작했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잘 잡히더래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고기도 잘 잡히고 최고구나 하셨는데 아무래도 방갈로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고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 있어서 그런가 하셨답니다. 어찌되었든 기대 이상의 조가와 분위기와 청결함에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지금까지 간 곳 중 최고였다고 하세요. 일행들은 저녁 식사까지 한 뒤 또 낚시를 즐겼는데 늦은 밤이 되니 그렇게 잘 나오던 붕어가 입질이 뚝 끊기더래요. 일행 누구 하나도 입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물고기도 많이 잡고 실컷 잡았다라고들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에 맥주 한 잔들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낚시터이다 보니까 크게 떠들 수도 없고 주변이 워낙 조용해서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렸었다고 해요. 그렇게 인생 얘기도 하고 낚시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보자님은 누구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또 똑같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더래요. 일행들은 누가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했냐면서 서로 물어봤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목소리가 지금 들어갈까요? 일행분들은 관리실에서 잘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안에서 주문한 거 없다고 잘못 오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밖에서 또 말을 하더래요. 여기 맞아요. 지금 들어갈까요? 이쯤 되니까 제보자님은 밖에 나가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일어섰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지인분이 달려들어서 제보자님 손과 문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뱃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일행분들 얼굴을 보면서 말하더래요. 뱃소리 들은 사람 있냐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배를 타고 와야 하는 수상 방갈로는 무태서 사람이 왔으면 뱃소리가 분명 나야 했는데 일행 중 아무도 뱃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보자님과 지인분은 문에서 바로 손을 떼고 문을 걸고 바로 가운데로 갔고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잠을 자는지 사람이 없는지 전화도 받지 않더래요. 그래서 넷은 그렇게 가운데에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또 들리는 목소리.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요. 그러던 중 혹시나 해서 제보자님 지인이 창문으로 조용히 가서 슬쩍 바깥을 봤는데 바깥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다른 방갈로들을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더랍니다. 제보자님 지인분은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자리로 돌아서려는데 바깥에서 왜 왔다 그냥 가 라고 하더래요. 그땐 안에 계신 모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다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고 한참 벨이 울린 뒤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앞뒤 없이 사람 살리라고 했답니다.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안에 계신 일행도 사람 살리라는 말에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트의 모터 소리가 들렸고 관리실 직원분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오신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들어와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바깥쪽을 유심히 보시더랍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유심히 바깥을 살피더래요. 그리고 주변을 보다가 작은 접시에 음식이 담긴 걸 들고 와서는 이거 누가 놨냐고 하더래요. 제보자님 지인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무속 신앙을 믿게 되었는데 뭘 하거나 뭘 바라는 게 있거나 하면 그렇게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한편에 놔두는 습관 비슷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도 물고기도 잘 잡히고 즐겁게 안전하게 있다 가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접시에 음식을 먼저 조금 담아서 뒤편 구석에 뒀었다고 해요. 관리실 직원분은 그 얘기를 듣고 왜 쓸데없는 걸 하셨냐면서 어디 다른 데 가서도 그러지 말라고 이거 잡귀 부르는 거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 믿어봐야 잡귀나 붙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엮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지인분께 진짜 진지하게 당장 귀신한테 비는 거 관두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접시에 담긴 음식을 치우시고 물어보시더래요. 여기에 계시겠냐 다른 곳으로 가시겠냐고요. 그리고 쿨하신 게 지금 퇴실한다고 하면 계산하신 거 환불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진짜 사장님이셨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그 낚시터에는 지금 제보자님 일행만 있어서 다른 방갈로들은 다 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 제보자님 일행은 더는 낚시를 할 수 없고 술을 마셔서 운전도 할 수 없어서 짐을 챙긴 뒤 배를 타고 관리실로 와서 사장님과 함께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심 빼고 그런 것들 다 잡귀야. 그런 것들한테 뭘 빌지 마. 엮이면 좋을 것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붕어가 잘 잡히고 분위기가 좋았던 건 제보자님의 지인이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무언가에 빌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새벽에 물 한가운데 떠있는 수상 방갈로로 찾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